41번에 집, 헝겊 등을 다음의 물질과 대량으로 쌓아둘 경우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거. 지금 이 위험물들의 이제 공통점은 전부 동식물 유류라는 거예요. 자, 동식물 유류인데 동식물 유류는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 중에서 자연 발화 위험성이 큰 것은 어떤 건가요?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중에서 어떤 게 자연 발화 위험성이 크죠? 건성유가 자연 발화 위험성이 큰 이유는 뭔가요? 네, 요오드가가 높습니다. 요오드가가 높다는 건 뭐가 많다는 뜻과 같을까요? 그 안에 있는 불포화 결합이 많습니다. 불포화 결합이 많아서 그 결합을 끊어내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자연 발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유가 만건, 대정상, 해동화들 할 때 건성유가 되고, 그리고 야자유, 올리브유, 피마자유는 불건성유가 되므로,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에 제1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염소산 칼륨은 KClO3에 해당하는 1류위험물이 맞고요. 자, 수산화칼륨은 위험물이 아닙니다. 수소와 칼륨은 몇 류 위험물인가요? 수소와 칼륨, K랑 H랑 만났네요. 금속이 수소랑 만났어요. 몇 류 위험물이죠? 3류 위험물입니다. 금속 수소화합물. 그리고 요오드와 칼륨은 위험물이 아닌데, 자, 요오드와 칼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위험물 설명하는 데서 한 번쯤 나온 적이 있는데, 과산화물 생성, 검출할 때 뭐가 과산화물을 만들죠? 과산화물이 생겼는지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게 요오드와 칼륨인데, 또는 그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킬 때 촉매로 사용하는 게 요오드와 칼륨인데, 디에틸에테르의 경우에 디에틸에테르에 요오드와 칼륨을 떨어뜨렸을 때 이게 색깔이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됐는지 아닌지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실기시험에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43번 제4류위험물 중 제1석유류라는 것은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류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를 의미하죠? 21에서 70도입니다. 그리고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세 가지 있었죠. 마이너스 20, 40, 100도인데 영하 20도는 무슨 점? 인화점. 40도는 비점. 100도는 발화점.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뭐 이런 온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황화린과 5황화린. 3황화린은 황이 3개인 인을 얘기하고 5황화린은 황이 5개인 인입니다. 자, 둘 다 공통적으로 산소랑 만나기 때문에 인이 산소랑 만나면 P2O5가 되고 S가 O2랑 만나면 SO2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공통연소 생성물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황화리는 물과 반응하지 않지만 5황화리는 물과 반응할 수 있어요. 이때 발생되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5황화리는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와 인산을 발생시킵니다. 이 내용까지도 이제 정리해 두세요. 자, 3황화리는 물과 반응하지 않지만 5황화리는 조해성이 있고 물과 반응해서 이제 유독성의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45번에 주유취급소에서 위험물 주유취급소라고 표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를 사용해서 게시판을 하고,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탕색을 차례로 고르는 거기 때문에 백색과 황색이 답이 되겠죠. 자, 2번이 답이 되고요. 위험물에서 출제되는 게시판의 종류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하고 위험물, 그리고 주유중 엔진 정지, 화기염금, 물기염금 이 5가지가 있으니까 바탕색과 문자색 이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46번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이제 농도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이제 조금씩 많이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물이 많을 때보다 과산화수소가 많을 때 밀도, 끓는 점, 녹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물이었을 때보다 밀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과산화수소가 H2O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밀도는 높아지고, 끓는 점은 어떤 새로운 물질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수한 물에 뭐가 더 섞이게 되면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끓는 점도 바뀌고 녹는 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트리니트로페놀을 다른 말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피크린산입니다. 폭발에 대비하여 철 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피크린산 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이 폭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이나 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하지 않고요. 휘황색을 띤 침상 결정이다. 이제 트리니트로페놀에 맞는 설명입니다. 비중이 1.8로 물보다 무겁다. 오류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무겁고요. 단독으로는 테트릴보다 충격 마찰에 둔감한 편 맞습니다. 자, 1번이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긴가민가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정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발화 방지를 위해서 염소산칼륨과 함께 보관하게 되면 염소산칼륨이 1류고 정린은 2류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보관하면 안 되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열을 발생한다. 자, 열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는 물과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닿아도 되는 그런 물질이고,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 발화한다. 자,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 자연 발화하는 물질? 정린하고 비슷한 황린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발화하는 거 정린이 아니라 황린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거. 산화제와 혼합한 경우 마찰 충격에 의해서 발화할 수 있다. 정린이 가연물이니까 가연물이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과 만나서 이제 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4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소비에 대한 기준에서 분사 도장 작업은 방화산 유효한 격벽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그리고 버너의 역화를 방지할 것. 그 버너라는 것은 이제 가스 버너, 어떤 건지 아시죠? 가스 불을 내는 건데 그 불이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되면 그 가스를 보관하는 탱크 안으로까지 불이 번지게 되니까 역화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규격 용기를 사용할 것, 이런 내용은 규정에 없고요. 열 처리 작업은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아서, 자, 나머지 3개는 법령에 존재를 하고 3번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디에틸에테르 중에 과산화물을 검출할 때 그 검출 시약과 정색 반응의 색이 옳게 짝지어진 거. 자, 과산화물 검출할 때 뭐 사용한다고 했었죠? 과산화물 검출을 할 때는 요오드와 칼륨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요오드와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황색으로 변하게 되면 그 디에틸에테르는 과산화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물이 되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과산화물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51번 제1류위험물로서 조회성이 있고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된다. 자,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되는 거 1류위험물 KNO3와 또 뭐가 필요하죠? 흑색 화약을 구성하는 거 탄소와 S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류 위험물은 KNO3, 2류 위험물은 황이 되겠죠. 그래서 KNO3인 질산칼륨을 골라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의 화약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다이너마이트는 뭐랑 뭐를 섞어서 만들까요?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 글리세린과 규조토를 합쳐서 만듭니다. 자, 근데 니트로글리세린이 겨울철에 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대신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니트로글리세린
글리콜입니다. 자, 글리콜이라는 물질이 잘 얼지 않게 만드는 부동액 성분이에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의 규조토를 섞는 게 다이너마이트지만 니트로글리세린 대신에 니트로글리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중 3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거. 아세톤은 분자식이 CH3COCH3이고 톨루에는 CH3가 붙은 거고 벤젠은 그냥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고 크실레는 CH3가 2개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CH3가 여기에 붙는지 여기에 붙는지 여기에 붙는지에 따라서 이 각각을 이제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은 것은 오르소크실렌, 그리고 이 하나를 건너뛰고 이쪽에 있는 것은 메타크실렌, 그리고 2개를 건너뛰고 있는 것은 파라크실렌이 됩니다. 자, 53번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 선정 방법으로 옳은 거.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탱크를 100%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0%는 내용적을 의미하는 거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둬야 합니다. 그 공간을 비워둔 나머지가 탱크의 용량이 되는데요.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이 사용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에서는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종류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탄화 리튬하고 탄화 마그네슘은 조금 이제 생소한 위험물이에요. 자주 출제되지가 않아서. 근데 탄화 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CaC2가 물과 반응하게 되면 CaOH2와 C2H2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탄화 알루미늄은 Al4C3인데 H2O와 만나서 AlOH3와 CH4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 아세틸렌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탄화 리튬과 탄화 마그네슘도 그래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아세틸렌을 만들고 탄화 알루미늄이 이제 종류가 다른 하나입니다. 55번 칼륨과 나트륨의 공통 성질이 아닌 거. 칼륨과 나트륨은 이제 삼류위험물이고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보면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1조 건소입니다. 자, 물보다 비중값이 작다. 자, 물보다 가볍다는 거죠. 알칼리 금속이 이제 물보다 가벼운 금속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속들을 앞에 뭐를 붙여서 무슨 금속이라고 부르죠? 가볍다는 뜻의 경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금속은 중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수분과 반응하게 되면 수소 발생하고요. 광택이 있는 물은 금속이다. 그래서 칼로 자를 수 있는 금속이고요. 지정수량이 50kg가 아니죠. 지정수량은 10kg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자, 삼류위험물 중에서 50kg인 물질이 뭐가 있나요? 삼류위험물의 품명이 50kg인 거? 오, 알, 토, 유기,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이런 것들이 50kg에 해당하는 거죠. 자, 칼륨과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긴 하지만 지정수량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품명이 다른 물질입니다. 자, 56번에 옥내 탱크 저장소 밑줄 치시고요. 탱크 상호 간의 간격. 자,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간격을 물어볼 때는 0.5m가 답이 됩니다. 57번 인화 칼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적갈색의 괴상 고체이다. 괴상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일단 고체는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자, 격렬하게 반응해서 포스핀이 나오게 됩니다. 연소하게 되면 CA3P2가 되는데 이게 연소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CA가 O랑 만나서 CaO가 나올 거고요. P랑 O가 만나면 뭐가 나올까요? P가 2개, O가 5개인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핀이라는 말이 틀리기도 한데 이 포스핀 앞에 붙은 불연성이라는 말도 틀려요. 포스핀이 틀리기도 한데 포스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포스핀은 가연성이라고 해야 맞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상온의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하다. 건조한 곳에서는 이제 금수성 물질, 물과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8번에 주유취급소에서 고정주유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라는 것과 고정급유설비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주유설비는 도로 경계선과 4m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주유취급소 부분에서 내용을 보시면 고정주유설비나 고정급유설비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대상과 몇 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59번 사료위험물 중 제1석유류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정전기 방지하는 방법. 자, 습도를 낮춘다가 아니고 자, 습도를 몇 %로 맞춰야 되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를 70%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습도를 무슨 습도라고 부르죠? 상대 습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공기 이온화 맞고요. 접지 맞고요. 도전성 재료, 전도성 물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홀의 니트로글리세린이 고온에서 열분해에 폭발하여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 네 가지의 가스를 발생할 때 이제 발생되는 가스의 총 몰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내용은 풀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C3H5ONO2가 3개인 물질이고요. 분해됐을 때 여기 나온 그대로 CO2, H2O, N2 플러스 O2. 자, 이렇게 나왔을 때 A, B, C, D, E를 쓰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숫자 비교해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맞긴 맞지만 실수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점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을 이 방법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A, B, C, D, E를 써놓고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원소의 종류를 이제 찾아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 분자 안에 구성되어 있는 원소가 C랑 H랑 ON이 있고요. 이 원소들은 오른쪽에도 똑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CHON이 있는데, 자, C의 경우에는 C가 3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수에다가 A를 곱한 3A가 되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게 C가 1개 있으니까 B 이렇게 되고, H는 5개의 A가 있으니까 OA는 2개의 C가 있는 EC가 됩니다. 산소의 개수는 지금 여기에 하나, 여기에 2개가 있는데 그게 총 3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라고 봐야 되나요? 산소의 개수는 3개가 있는 것이 세 묶음이 있대요. 그러면 9개가 되겠죠. 9A가 되고 2B 플러스 C 플러스 2가 됩니다. 산소가 있는 부분에 산소의 개수랑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준 거예요. 자, 질소의 개수는 3개. 그래서 3A는 2D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A, B, C, D, E를 구하는데 A를 1로 넣었을 때 B는 몇이 되죠? 3이 됩니다. 그리고 5에 A가 1일 때 이 C가 5라면 C는 2분의 5가 돼요. 자, 이 긴 거는 나중에 하고요. A가 1이라면은 D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거를 5에다가 대입해서 9는 2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5 더하기 2로 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넘어가면서 3이 되고, 그래서 2는 2분의 1이 되니까 2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계산했을 때 4분의 1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모두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맞춰줘요. 4, 12, 16, 1.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4C3H5ONO2가 3개는 12CO2 플러스 10H2O 플러스 6N2 O2. 자, 그래서 발생되는 가스의 총 몰수를 구할 때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2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29가 되겠죠. 이 방법이 되게 지금은 이제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 필기에서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점수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